오늘은 마지막 사랑으로 있다의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마지막 인물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10번째 주인공, 유일하게 사역이 현재 진행형인 인물이시죠.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지난 인물 소개 시간에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또 어떻게 한국을 만나게 되셨고 또 사제와 화해라는 특별한 사명을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사제와 화해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4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인물편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쪽에 올라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시다 고조 센세이가 지금도 ING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있다 책을 이제 정말 사랑으로 있다 2를 한번 정말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시다 고조 센세이 같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잘 준비가 돼서 또 시즌 언젠가 진행하면 참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사제와 화해 사역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일본인 교회에서의 전도와 목회, 2번째는 대외적인 봉사활동, 3번째는 일본의 연수 방문단 수용을 통한 개발활동, 4번째는 일본 정부와 또 일본 국민의 호소 활동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일본인 교회에서의 전도와 목회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1981년에 건너온 선교사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서울 일본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서울 일본인 교회는 1975년 결혼, 직업, 유학 등으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위해 한국인 목사와 장로가 함께 세운 모임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1981년에 이제 40세의 일본인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부임으로 보다 깊은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기반으로 사제와 화해의 사역을 평생의 사명으로 품게 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1981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거의 뭐 43년, 44년? 그런 40여 년의 시간 동안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서울 일본인 교회에서의 전도와 목회를 통해서 100여 명이 넘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랍네요. 오셔서 그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과연 나는 몇 명이나 이렇게 정말로 전도했나, 뭐 선교했나 이런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도 나름 또 이렇게 계수하게 되는데 이분은 100여 명이 넘는 거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큰 헌신을 하셨고 귀한 일들을 열매를 맺으셨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또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본 땅과 세계 곳곳에 복음과 화해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서울 일본인 교회에 대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윤성 교사님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일본인 교회는 이제 지금은 성수동에 계시지만 초기에는 종로 5가의 영동교회 소예배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성수동으로 갔는데 그때 성수동에서는 다행히 이제 좋은 장소로 저희가 가보니까 완전 핫플레이스에 되게 좋은 장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란 친선 선교 협력회에 파송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데 그 자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잠깐 옮기셨어요. 성수동의 성락 성결교회에 세미나실을 빌리셔가지고 거기가 아마 9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9층 2시 반에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로 옮기셨네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일본어 예배이지만 한국어로 동시 통역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가서 예배 같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하시고 또 한국인도 있으시고 일본인도 있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서울 일본인 교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주일 오후 2시에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사죄와 화해 사역의 첫 번째 서울 일본인 교회 목회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봉사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시죠?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한국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선교사로서 CBS와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서울 일본인 교회와 그 사죄와 화해 사역을 소개하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습니다. 그 결과 요시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영락교회 장년부 일본 선교부의 지도 목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 교회와의 동력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또한 한국 성서대학교의 일본어과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그러니까 요때는 성서 신학교예요. 초기에는. 이 당시는 네, 요때는 성서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후에 이제 대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일본어 강사로. 그럼 여기는 일본어학과는 없어서 교양 과목으로 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을 함께 이어나가고 계시는 그 사위이신 히라시마 노조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성서대 일본어과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라 교양학부 일본어. 교양학부. 네네. 일본어. 네. 일본어. 네, 일본어 과목을. 네. 네네. 강의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교편을 30년간 요시다 목사님께서는 교편을 잡으시면서 많은 일본으로 나갈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자세까지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사모님도 같이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극동방송으로부터 일본어 성서 강좌 프로그램 강사로도 초대를 받아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강의를 진행하셨네요. 네. 정말 두 부부가 네, 이 언어로 섬기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셨네요. 네, 좋은 또 기회가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게 참 적절하게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초기에 많이 배우셨고 일본어도 배우시고 그런 게 되셨네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네요. 네, 그렇네요. 와, 그러는 사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 부부에게 당시 이제 초등학생인 딸, 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지만 노리코 사모님 그리고 그 동생분, 여동생, 네, 여동생까지 이 초등학생의 딸 두 분이 그 당시에 어렸는데 이 딸들에게 무료로 피아노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다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보니까 방송으로 듣고 연락을 하신 거래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일본어 할 줄 몰라서 옆에다가 일본어 통역을 붙여서 레슨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하셨다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열정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네, 그랬네요. 와우.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장만 보고서는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이 피아노 레슨 해주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방송을 듣고 연락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가르쳐주고 또 일본어 모르니까 일본어 통역하는 사람까지 붙여서 같이 레슨을 하셔서 지금 여기 노리코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지금 피아노 반주하시잖아요. 이때의 그 결과물이네요. 네, 그렇네요.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잘 사용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여러 가정과 교회, 단체들로부터 초대를 받는 영광도 누렸다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요시다 고조 목사님 가족은 한국 사회에 기꺼이 봉사하고 또 헌신하면서 또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동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사역과 교류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교회, 신학교, 미션 스쿨을 넘어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점차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가족의 발걸음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한국인들과 함께 걸어 나가는 동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걸음은 지금 현재도 정말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시다 센세이를 저번에 그 북토크 때도 뵙고 한두 번 더 뵀었는데 네. 연세가 지금 거의 80이신가 그러신데도 그렇죠. 엄청나게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열정은 한국인이냐 일본이냐가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향에 따라서 쓰시니까, 그러니까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의 열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 네. 네. 그래서 요시다 센세이는 저는 참 감사해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좋은 사례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 가족 다 데리고 40세에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새로 개척하신, 한국 상황이 한국에 녹록지 않았단 말이죠.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나 그렇죠. 뭐 반일 감정 같은 게 그때도 여전했었을 텐데 참 감사한 여정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한 여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또 사역을 하셨나요? 네네. 사제와 화해 사역 세 번째로는 네. 일본 연수 방문단을 통한, 제가 발음 이상하네요. 일본 연수 방문단을 통한 교육과 개발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요시다 고준 목사님은 이제 부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인 방문단을 꾸준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들에게 연수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인들은 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과거 식민지 시절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침략과 억압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역사 공부가 정말 필요한데,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일본 사회는 사실 이제 가해자로서 역사를 외면하거나 혹은 배우지 않은 채 살아왔고,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서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또 그것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들고 있는 큰 요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한 일본 내 신앙의 진정한 부흥도 어렵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일본인 교회와 함께 일본인들에게 일본이 한국에게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리고 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목회자와 성도, 신학생, 중고등학생과 뭐 대학생들까지 한국을 찾아와서 독립기념관, 탑골공원, 제암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의 무게를 마주하게 되고 또 깊은 충격 속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연수 방문단을 통해서 온 이들은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와 화해의 마음을 품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주변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은 단순한 한일 교류를 넘어서 진심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깊은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시다 센세이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무슨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행? 수학여행?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독립기념관 이렇게 소개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걔네들이 생전 처음 만난 역사 앞에 직면하게 한 거죠. 그렇죠. 직면하게 했고, 그러면서 요시다 센세이 교회에서 제가 한번 태극기에다가 아이들이 자기네 감상을 적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큰 태극기를 가져갔는데 거기다 다 이렇게 사인처럼 감상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놀랬다. 고맙다. 내가 이거를 역사를 알게 돼서 고맙다. 이런 것들을 했고, 센세이 와리가 또 막 이러면서 막 적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 정치인들의 몇몇의 그런 행태들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비극거리고 정말로 뭐 어떨 땐 좋았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역시 이게 민간인 교류 또 크리스찬들의 교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뭐 한일 간의 양쪽의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건강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역시 민간 교류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잘못 말해도 깨어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죄하고 또 한국인은 바르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진짜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정말로 회개와 사죄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심어줬고 정말 그 사죄와 회개의 그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귀한 사역이 열매들이 조금씩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뭐 K-팝이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이제 대단한 힘도 있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을 정말 화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 K-문화 한류가. 그 생각을 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어 교실하고 한국 요리 교실하고 하여튼 K 한류에 관련된 걸 하면서 한일 간의 화해 일들을 도모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게 사역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제 요시다 목사님 과의 예전에 북콘서트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시면서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이 요시다 목사님께서 한국과 일본 어떻게 뭐 교류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자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돼야 서로 이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정말 이 일본 연수 방문단, 네, 정말 중고등 학생부터 다양한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네, 단순히 그냥 한국 여행을 떠나서 정말 올바른 이 두 나라에 대한 역사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아픈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 관계로 좋게 프렌드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사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스토리를 알고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한국은 또 우리가 그때 정말로 매국노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우리 한국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도 제대로 청산을 제대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역사적인 그 청산해야 될 것들, 또 사죄할 건 사죄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는 이런 성숙의 과정이 좀 계속 돼야 한일 간에요, 서로 프렌드십으로 정말 파트너십으로 가면은 정말로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일본하고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손잡고 정말로 이 일을 또 정말 세계 선교와 서로 동역 관계 서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친구가 윈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우리 블레싱 재팬은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선을 좀 연결하고 우리가 다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이런 일들이 정말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네 번째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사죄와 화해 사역 네 번째 마지막 사역은요. 일본 정부와 국민을 향한 호소입니다. 네. 요시다 고조 목사님과 서울 일본인 교회는 평소의 선교 활동을 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바른 청산을 호소해 왔는데요. 요시다 목사님은 일본의 신문과 언론 그리고 교회를 통로 삼아서 사죄와 화해를 통한 역사 회복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으며 뭐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내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대단한 용기를 갖고 계시네요. 네. 한국도 쉽지 않죠. 일본은 저렇게 목소리 내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나라예요. 네.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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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네. 네.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항의 성명서를 보내고 매스컴에 투고하면서 일본 사회가 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비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엄청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지만 일본은 더 심한 나라거든요. 사실은 되게 폐쇄적이고. 그래서 네. 뭐 진짜 어떤 식으로 막 비난을 하고 좀 그랬나요? 네네. 어떤 이들은 목사는 전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말로 목사님의 사역을 폄하하거나.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해라. 이렇게. 그쵸. 제대로 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심지어 반일적인 인물이다. 라며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혐한이 막 심할 때는 막 그 신주쿠 이런 데서 너희 나라 가 막 이런 방송이 막 차를 통해서 스피커로 막 너희들 한국으로 돌아가 이런 것들도 막 하는 방송도 있었어요. 구구들이 네. 막 그랬고,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이 뭐 갑자기 구구가 돼서 뭐 또, 물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조금 또 예의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놓고 구구적인 성향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또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아주 구구들은 막 대놓고 반일적인 인물이라고 그러고 막 테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대놓고 막 스피커로 얘기하고 그런 방송 신주쿠나 이런 데는 맨날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고 네, 피켓 들고 다니고 와, 지금도 그렇다는데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고 계실 그렇죠. 동안 또 어땠을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뭐 이러한 비방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사죄와 화해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한일 간의 역사와 또 영토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대에도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정말 흔들림 없이 사죄와 화해라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온 요시다 목사님. 네, 이 사역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틈날 때마다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 길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의 사역은 2014년 목사님의 장녀 노리코 전도사님과 결혼한 히라시마 노조미 선교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네. 노조미 목사님 역시 동일한 사죄와 화해 사역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일한 친선 선교협력회회 두 번째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이제 파송되어 오셨고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사역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시다 고조 목사님과 또 히라시마 노조미 목사님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이 한일 관계 속에서 두 세대에 걸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정말 지금까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서의 사역 이제 40년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부인이신 야스코 사모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요시다 고조 목사님과 가족은 지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준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진짜 연세가 있으셔도 하얀 머리신데도 여전히 열정이 넘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 깊이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 노장의 그
모습이 보여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어떤 또, 정말로 더 이렇게 계기가 돼서 목사님이 이 땅까지 오셨는지 또 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준비하셨죠? 네,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요시다 목사님. 시즌 1. 네, 이 시즌 1에서 특별편으로 요시다 목사님과 그리고 노조미 목사님, 노리코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 책 너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는 녹화를 다 이제 마쳤는데 네, 이 시간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동 있고 또 흥미로운 시간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네. 이제 오늘도 다리를 놓는 사람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사역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의 사제와 화해 사역을 4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먼저 요시다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네, 사제와 화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즌 1에서 제일 메인으로 했었던 게 이제 사랑으로 있다여서 1편부터 해서 노리마지 마사야스, 그러니까 일본의 개신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했었던 정말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옷 입고 그들처럼 먹고 잤던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노리마츠 마사야스 센세이야말로 그렇게 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쫙 이제 우리 요시다 센세이까지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했는데 한 분도 어느 한 분도 부족함이 없었고 어느 한 분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복음을 가진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스토리들이 정말 여전히 저의 마음에도 남아있고 우리 블레싱 재팬 유튜브 채널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인물별 따로 좀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셔서 한 번씩 보시고 왜 이들은 가해자인 나라가 피가해자인 정말로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고 어떤 식의 사랑을 가졌고 한국 이 조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블레싱 재팬이 왜 일본 선교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시즌 1을 통해서 일본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시즌 2는 또 새롭게 정말로 더 다이나믹하게 준비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즌 1 마무리 인사를 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너무 애썼네요. 우리 은진 간사가 정말 매번 이 인물을 정리하느라고 애썼고, 또 우리도 이제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또 그 감동 어린 그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 우리 또, PD와 PA로 이렇게 애썼던 손진희 간사도 애썼고, 또 김윤범 간사님도 중간중간에 계속 같이 협력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또 시즌 1에서는 또 한 번 스튜디오가 또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디어 선교에 또 정중앙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아마 미디어 사역이 조금 더 많이 여러 모양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BJ 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북 콘서트 또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을